자, 앞서서 중감수계를 두서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 중감수계 앞에 괴인 태풍대과 구삼과 구사오효를 부원 설명을 하면서 선천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이어졌고 후천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이어졌다라는 말을 그 태풍대과 구삼을 마지막으로 해서 선천은 거기서 접어지고 태풍대과 구사를 기점으로 해서 후천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예시했습니다. 그것을 태풍대과계 내소성계를 동방목으로 보고 외소성계 태위택을 서방을 보고 이렇게 해서 서방의 그 오행금이 동방목에 말하자면은 우리의 그 문화 문명을 서방 문물에 인해 가지고 많은 피화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점을 얘기했고, 이제 후천에 들어와서 우리 인류가 이러한 문명함을 일으키는 데는 이러한 내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데서는 인류가 다 같이 학문의 기점을 두는 것을 원리를 했을 때에 중감수계가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라는 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감수계를 두서없는 공부를 예를 들어 했고, 요번에는 이제 선천계의 마지막인 중리화계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리화계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주영 64계의 상경과 하경을 나누어 봤을 때에 상경은 선천이 되고 또 상경은 형이 상학이 되고 하경은 후천이 되고 또 형이 하학이 되고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후천에 와서 이 형이 하학으로 먼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학문의 기점을 만드는 원리가 되는 것인데, 그 준비가 말하자면 후천 하학의 형이 하학의 실천성을 부여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이래서 후천의 학문 예시 깃틀이 바로 중감수계가 되고, 또 중감수계 다음에 중리화계가 바로 중리화계 그 자체의 형상이 해를 형상했지만은 해를 형상한 것이 바로 괴가 뭘 의미하느냐면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내는 부부지간을 의미할 말인데, 아내는 내실이요 남편은 외이라 했습니다. 외이. 남자는 한 집안의 울타리 격에 해당되고 여자는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을 중작하는 거듭거듭이 이어내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말했습니다. 이래서 중리화계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괴가 말하자면은 뇌계도 화, 뇌계도 화인데 가운데는 말하자면 육이, 유고는 음입니다. 그러나 초구, 구삼은 양입니다. 또 구사, 상구는 양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울타리격이 되고 여자는 내실을 다지는 그런 격이 되는 것이 바로 중리화계의 후천의 시작이 여기서 비롯된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선천은 남자의 역할이 컸다면은 후천은 분명히 여자의 역할이 크다라는 것을 이 중리화계만 보면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요즘 이렇게 두서없는 말을 해놓고 중리화계에 들어가서 또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거듭중 이 자를 우리 흔히들 떠날리 그럽니다. 여기에서는 걸릴리 그래야 됩니다. 거듭중 걸릴리 불화. 거듭 불이 걸려있다. 거듭 불이 걸려있다. 어떻게? 뇌계도 화, 이위화지요. 뇌계도 이위화. 그래 안팎이 다 화다 이 말입니다. 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천팔계의
건괴의 자리가 후천팔괴에 불이 가있지요. 불이. 그러면 선천팔괴는 복희시 팔도가 되고 소성팔괴가 되고 후천은 문왕님의 후천팔괴가 되죠. 이래서 선천팔괴의 건은 남자를 형성했지요. 그것만 보더라도 후천은 남자의 세계가 아닌 여자의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말씀드려서 또 이제 문왕 팔계도를 보면은 복희 팔계도 건괴 자리에 문왕 팔계도의 중리화가 그 건괴 자리에 가가 있다면 그러면 중리화는 바로 여자를 의미하고 또 이 중천근은 남자를 의미하고 그럼 선천으로서 남자가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놨단 말이죠.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런 제시를 해놓은 걸 이제 중리화인 후천 여자가 그것을 내실을 다지는 그런 격이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 중리화는 흔히들 뭐 해가 중천에 떠서 뭐 5회 중천이 있다고 소리를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상상 밖의 말이고 그거는 형상을 잡을 수 없는 말하자면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행설수설에 지나지 않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바로 뭐 5회 중천이니 뭐 이런 소리를 하죠. 결국 말에 5회 중천이라고 하는 말을 알을 수 있게 쉽게 말하자면은 자축인묘진사 5해서 왼쪽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정오연 그걸 말입니다. 거기까지를 선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 오단, 오, 미, 신, 유, 술해 이것을 후천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이제 5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을 이것을 갖다 뭐냐면 5회 중천이다. 이런 아주 약삭빠른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은 학문하는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중리화계가 바로 후천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감인 이 중간수가 후천의 기틀을 다지는 기초의 그 모든 것이 습감에 달려있다. 그래서 습자가 익히는 습자 또 그 거듭 웅덩이 습자 이것이 모두가 그 어려움을 선천해서 다 형성되는 후천에 전해 나가는 과정이 습감의 한 부분이었고 이 중리화계가 바로 이제 후천이 시작돼서 말하자면 양이 이루어놓은 것을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내실을 다져나가는 이러한 형상이 바로 중리화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어디다가 암시를 해놨느냐 하면은 건괴 문헌전에 맨 끝에 가면은 뭐렇게 해놨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천이 천불이 하니 후천이 봉천시 하나니 천차불이는 이항의노며 항어 기신호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천의 남자의 역할로서 모든 그 험난한 계획을 해놓고 후천이 이제 여자의 세계에서 이것을 내실을 다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한 가정을 비유할 때에 남자는 울타리격이고 아내는 집에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이런 그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여자는 남자 활동을 한 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이렇게 다듬어 나가는 그것이 바로 한 가정의 형성이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이 중리화계 괴를 보라 이 말입니다. 양이지요. 그러니 이 양 속의 남자 속의 여자. 그러면 이제 남자 속의 여자가 결국 말하자면은 형성된 것을 하나하나 잘 다져나가는 그러한 형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후천에서는 중리화에서부터 그 후천이 시작된다라는 그 예시가 바로 이 중리화계에서 비롯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괴 형상에 앞서서 말씀했듯이 거듭중 걸릴 이 불화 거듭 불이 걸려있다. 그러면 이제 형상은 그러하다 이 말이죠. 외계도 불의 형상, 내계도 불의 형상이 전에 거듭중자가 불이다 이 말이에요. 불이 두 개가 걸려있는 형상이다. 하늘에 이런 말 하죠. 이래서 이 형상을 가지고 회사를 볼 것 같으면은
이는 이정하니 형하니 흉빈우 하면 길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이라한 걸릴 이자, 이 걸릴 이자 하는 것은 외계나 모두가 불로 형상을 한 것이 걸려있다. 어디 하늘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정하니 형하니, 이라 하는 것은 걸린다 하는 것은 바르리 고들정, 바르게 해서 이로우니, 바르게 해서 이롭고 형통하니, 흉빈우 하면 길라라. 길을 흉, 암끝빛 소우, 암소를 기르면 길할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건괴는 말을 형상했습니다. 말. 그렇죠? 그러면 중이화께는 소를 비유했는데 숙소를 비유한 것이고 암소를 비유했죠. 암은 음이죠. 음의 세상이 도래했다 이 말입니다. 흔히들 암소를 기르는 참말로 암소사가 길러서 좋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 그 말이 절대 아니죠. 선천과 후천은 선천의 모든 형이 상응은 건과 곤이 이루었고, 건과 곤이 교시를 해서 맨 먼저 수레둔이 이루고 그 다음에 산수몽을 이루고 이렇게 순서가 잡혀 있었고, 이래서 선천에서 모든 이제 기반을 잡은 것이 어디까지냐? 태풍 대과까지다 이 말이에요. 태풍 대과에서 이제 중감수 중이화는 후천을 넘어가는데 후천에서 역할을 할 것은 모든 준비를 해주는 것이 바로 습관이었다는 거, 중감수였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중이화가 왔다. 그래서 중이화에서 괴사에 하는 말이 이는 이정하니 형하니, 이라 하는 것은 곧게 해서 이롭고 형통할 형자, 형통하니 흉빈우 하면 길라라. 길을 축자를 우리가 사흘축 저축할 때 이 축자를 흉이라고 길을 흉거려요. 왜? 소가 나왔으니까요. 흉. 그러면 소를 기른다. 그 말 좀 예를 들어서 꼭 소를 길어서 소를 기르는 게 아니고 후천이 음이니까 그래서 이 음을 암소에다 비유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흉빈으로 가는 건 뭐냐? 음을 잘 보존하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살림을 사는데 남편이 밖에서 아내 살림 사는 것을 잘 이렇게 보존을 해주면 이 말이 바로 흉빈우 길이 됩니다. 흉빈우 길. 암소를 기르는 것은 길하다 하는 말이 솟아서 기르는 게 아니고 후천의 음의 시대가 중이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니 중이화에서 시작이 되니까 이 중이화가 괴를 보십시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효구, 부산, 부사, 상구 이 사이에 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 가정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남자는 밖에서 역할을 하고 아내는 집 안에서 남편이 벌이 오는 것, 이것을 잘 이렇게 가다듬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괴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는 이정하니 형하니, 이라 하는 것은 바르게 해서 이롭고 형통하니 흉빈우 길하리라. 암소를 기르면은 좋을 것이다. 암소를 기른다는 것은 아내를 잘 보필하면 좋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이화라 하는 것은 후천이 처음 시작되는 하나의 그 비로소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제목을 보겠습니다. 단월. 그러면 이제 괴사에서 이는 이정하니 형하니 흉빈우 하면 길라라 하는 말을 공자님이 다시 부언 설명한 것이 단월이죠. 단월. 이는 여예니, 여기에서 이자, 이 이자라 하는 걸릴 여자와 걸릴 여자, 우리가 흔히들 빛날려 그러죠. 그 걸릴 여자와 뜻이 같으니 말. 이는 여예니 이러이 이호천하며 해와 달이 하늘에 걸려 있으면 걸릴 이자, 걸릴 이자나 걸릴 여자는 다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엔니, 이라는 것은 걸릴 여자, 빛날 여자, 걸리는 것이니, 이러리 이호천하며 해와 다른 하늘에 걸려 있으며, 이 말이고, 백곡 초목은 하늘에 걸려 있으며, 또 그런 하면 이제, 백곡 초목은 이호토하야, 백곡, 모든 곡물, 자연 삼라만상의 식물, 곡물, 이호토하야, 이호, 걸릴, 온호, 흑토, 땅에 걸려있어. 그런 만물은 다 땅에 걸려있고, 해와 달과 별은 하늘에 걸려있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곡 초목은 이호토하야, 중명으로, 거듭중 밝을명, 그렇죠? 네 개도 불이가 밝고, 네 개도 불이가 밝다. 그래서, 중명으로, 이 여호정하야, 중명으로, 네 개도 밝고, 네 개도 밝으면 거듭 밝음으로, 거듭 밝음으로, 이 이호정하여서, 바르게 걸렸자, 바르게 걸려있죠. 하늘 해와들이 바르게 걸려있고, 땅에는 만물, 백곡 초목이 바르게 걸려있고, 우리도 다 걸려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걸리진 않아도, 갑이라는 사람이 회사에 가면 그 회사가 자기 생명이 그 걸려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사람이 벼슬에 그 사람이 그 걸려있는 겁니다. 다, 이 살아있는 생명은 안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다 걸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은 땅에 걸려있고, 땅에서 수기를 받고서 영양을 못 부르면 그 생명은 죽는 거예요. 우리도 직장에 다 걸려있는 거예요. 그 직장에 있으면 그 사람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다, 이 우주 만물은 다 걸려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이 해와 달이 걸리는 것을 보고 이러한 형상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린 단화, 이는 여인이, 이라서 하면 이것은 바로 걸리는 것이니, 이 말이죠. 그러니, 이러리 여호천하며 해와 달은 하늘에 걸려있으며, 해와 달은 항상 하늘에 걸렸죠. 백곡 초목은 이호토하야, 백곡과 모든 초목은 다 땅에 걸려있어. 그렇죠? 이호토하야, 이 여호 중경으로 이요. 이래서 이 모든 것이 해와 달은 하늘에 걸려있고, 만물 땅에 걸려있고, 이렇게 하면서 중명으로 이 여호 정하야, 중명, 거듭중 밝을명. 그러니까 네 개의 중이화, 네 개의 중이화가 거듭 밝죠. 중명으로 거듭중 밝을명, 거듭 밝음으로써 저 여호정이라, 걸릴려 온호 바를적, 바르게 걸려있으니, 그래 하늘의 해는 탁 바르게, 땅의 마음은 땅에 탁 바르게. 그럼 걸리는 게 어떻게 바르냐? 봄에 되면 만물이 소생하는 것이 땅에 걸리는 게 바르게 소생하는 것이고, 여름에 무럭무럭 자라는 것도 역시 땅에 바로 걸려서 바로 소생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여호정이라, 걸릴려, 빛날 여자를 걸릴 여자로 봐야 되죠. 그래서 걸릴려 온호 바를정, 바르게 다 걸려있어. 그래서 여호정하야, 모든 것이 이 교영하여사 내 화성 천하하느니라. 내 이에 내 화성 화할화 이룰성 하늘천 아래화, 모든 그 백곡 초목이 땅에 걸려서 하늘에서 내려준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것이 바로 내 화성 천하다. 내 화성 내 화할화 이룰성 하늘천 아래하, 천하의 모든 것이 다 화해서, 화한다 하는 것은 나가지고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고, 이것이 화다 이 말이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화성 천하하느니라.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이에 천하의 모든 만물이 그렇게 이루어서 또 이루고 또 이루고 또 이루고 이렇게 계속 변화를 해 나가는 것이 내 화성 천하하느니라. 이에 내 화한화 이룰성 하늘천 아래, 천하에서 모든 것이 화에서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돼서 네 개와 네 개가 그렇게 됐다 이 말이야. 니라. 이러니까 유여호 중정고로 형하니, 유여호 중정고로, 유여호 중정고로 형하니,
시 흉비무 길래 유여호 유여호 말미암을 유자 걸릴 여자 유여호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림으로 말미암았어. 어떻게 앞서 말한 대로 해와 달은 하늘에 걸려있고 만물은 땅에 걸려있고 이렇게 말미암아서 걸리는 거로 이 걸리는 거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수단 하나의 그 수단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만물이 다 그 우리의 인간 살아가는 수단의 한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유여호 중정 고로 형안이 이렇게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걸려있는 까닭으로 그 대표성을 음을 말했다. 그 대표성 음을 말한 것이 바로 흉빈우 길래라. 기를육 암끝빈 소우 암소를 기르는 것이 좋다. 그러면 암소를 기른다는 것이 바로 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후천은 여자의 시대가 왔으니 여자를 남편이 잘 보필해주면은 그 아내는 최대한으로 그 아내의 역할을 해서 가정을 아주 윤택하게 하는 이제 이런 원리를 담고 있는 말이 자연을 비유해서 암소를 비유했다 이 말입니다. 뭐 소를 사서 기른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주요 근처도 안 간 사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후천을 여는 암시가 바로 이 중리화계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유여호 중정고로 유여호 중정고로 이러하기 때문에 이 유순한 유자는 부드러울 자입니다. 부드러울 것이 어디에 걸렸느냐? 부드러운 것이 가운데예요. 외교에도 가운데예요. 내교에도 가운데 중에 유여호 중정고로 가운데에 바르게 걸림고로 가운데 딱 바르게 걸렸지 않습니까? 걸림고로 이러하기 때문에 형통하니 유여호 중정고로 형통 유여호 유 말미암을 유 걸릴려 온호 가운데 중 바를 정 이래서 그 부드러운 유가 유고 이 부드러운 유가 가운데에 걸려있는 고로 형통하니 그니 가운데서 집안에서 아내가 잘 살림을 사니 이 말입니다. 형통하니 이러한 것들로 흉비누 길래라고 했다. 흉비누 길을 육 암끝빈 비누 소우 암소를 기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했다. 가상을 했다. 이래서 이 추역에 대한 묘미를 잘 아시려고 하면 우리가 뭘 많이 봐야 되느냐? 사선은 물론이거니와 시전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시전의 말을 전부 풍자로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 시전에 한 예를 하나 드자면은 이 시전 첫머리에 나온 관저장이 있습니다. 관저장. 그 관저장 첫 구절을 어떻게 말해를 이렇게 해놨어요. 관관제구 제하지주로다 요조숙녀 꾼자호구로다. 관관제구 끼럭끼럭오는 저 원앙새를 사람이 이렇게 비교해놨단 말이요. 그렇듯이 여기도 지금 비누를 가지고 암소를 가지고 여자한테 비교해놨다 이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추역을 보시는 데는 시전을 많이 보시면은 자연적으로 자연 섭리를 우리가 응용하는 방법을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중리학계에서 이 모두들 난해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암소를 기르는가? 왜 암소를 기르는데 여기 말했는가? 이것을 선우천을 따질 줄 모르면 여기에서 이 비누락 하는 얘기를 하기가 힘이 듭니다. 선우천을 따질 줄 알아야만이 이 비누가 비누라는 것은 바로 음의 시대를 예시하는 것이다. 이걸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회사를 읽어서 본 설명하고 효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는 이정하니 형하니 이라 하는 것은 곧게 해서 바르고 곧게 해서 이롭고 또 그 이로움을 인해서 형통하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이정하니 형하니 곧게 해서 이로움과 동시에 형통하고 그 형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다.
빈우길. 흉, 길을 흉, 암끝 빈 소우, 암소지요. 암소는 음이지요. 음을, 그러면 육자는 뭘 말하냐? 길을 흉자를 도할 흉, 도울 흉. 그러면 내조를 도와야 되지요. 그러니 선천은 같고 후천은 음의 시대에 왔으니 여자야 하는 일을 잘 심사숙고해서 존경도 해주고 보호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암시가 이 괴만 보라면 괴만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래서 단화 이는 여연이 이라는 것은 걸리는 것이니 이러리 이호천하며 해와 다른 하늘에 걸렸으며 이 말이고 또 백곡 초목은 이호도하야 백곡 초목 만물은 다 땅에 걸렸어. 이호도하야 이 땅에 걸려서 중명으로 이 여호정은 중명을 거듭중 밝을명 10개도 밝다 4개도 밝다 이것이 거듭하는 것이죠. 이래서 중명으로 이 여호정 중명으로 여호정 모든 것이 다 바르게 걸렸으니 바르게 그러니 여호라는 것이 이서이 걸려 온호 가운데 중 바를 정 모든 것이 있어 다 가운데에서 바르게 걸렸습니다. 그렇죠? 이 전부 가운데 바른 가운데도 바르게 걸렸지 않습니까? 이래서 여호정하야 이 여호정하야 내 화성 천하 하는 이름 이에 내 화할 화 이룰 성 하늘 천 아래 천하의 모든 것이 다 화해가지고 화하는 것은 시에서 올라와가지고 자라서 꽃이 피서 열매가 맺어서 다시 시로 돌아 계속 반번 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화성 이에 내 화할 이룰 성 하늘 천 아래하 천하의 모든 것이 화해서 이루어지느니라.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이루어지는 그 천하의 모든 것이 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유여호 중정고로 형하니 유여호 유가 부드러운 유자입니다. 부드러운 유자가 이 괴를 보면 유기에도 부드럽고 유고에도 부드럽고 유가 걸리지 않습니까? 유여호 유 부드러울 유 걸리려 온호 가운데 중 바를 정 유가 부드러우면서 바른데 걸려가지고 말이죠. 유여 중종 고로 바른데 걸려서 형하니 자 이것이야 바로 말로 음의 역할이 대단하다. 이것을 비유한 말을 암소에다 비교해서 말해야 한다. 이것이 흉빈우 길내라 흉빈우 길을 흉 암것 빈 좋을 길 암것을 기르는 것이 좋다. 무슨 말이냐? 아내가 하는 일을 남편이 잘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맞다. 그러면 옛말에는 이런 말 썼죠. 남존 여비 사상이니 남자는 높다 여자는 낮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존 남비를 하면 되겠죠. 여자는 높다 남자는 낮다. 그래 한 번 음이 왔으면 한 번 양이 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원시반용이라고 그러죠. 가면 오고 오면 가고 계속 도는 것이죠. 이런 후천에서는 음의 시대니까 흉빈우가 되는 것이죠. 바로 흉빈우라고 하는 것이 여자의 시대가 왔으니 여자의 시대를 잘 남자가 보필해 줘야 된다. 이것이 괴를 봐도 초구 다음에 유기가 있고 유기 다음에 부삼이 있고 그러면은 이 가운데서 이 중으로서 이 유여한 부드러움으로서 이 남자가 양이 음을 딱 감싸고 있는 것이죠. 아주 묘하죠. 예,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활에 가면 상활 명량이 장리하야 대인이하야 개명하야 조사방하느니라 이런 말이죠. 명량이 장리하야 명량 밝을명 두양 둘 밝은 것이 하나 둘이죠. 둘 밝은 것이 그래서 상활 명량이 장리하야 개명하야 명령이 장리하야 대인이하야 대인 역시 군자니까 임금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두 밝은 것이 작자 지을 작자 걸릴 이자
그러면 두 발음이 지을 작자는 이룰 작자입니다. 두 발음이 걸림을 이루어서, 걸림을 어디? 하늘에 걸림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을 작자는 이룰 작자로 보시고, 걸릴 여자는 역시 걸릴 여자로 보는 것이고, 두 발음이 하늘에 걸려서 말이에요. 계명하여 이을게 밝으면 계속 이어가 나가는 것이죠. 뭐 한 번도 멈추는 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선천에도 발음이 하나 있었고 후천에도 발음이 하나 있었고, 그럼 선후천 발음이 다 계속 이어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선천의 발음이었다면 이건 후천의 발음이었고, 후천의 발음이 다음에 또 역시 또 선천의 발음이 오는 것이고, 또 선천의 발음이 다음 후천의 발음이 오는 것이고, 그래 계속 바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거는 선천의 발음에 해당되고 이건 후천의 발음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계명이나 계명, 이을게 밝을면 개인이하여 계명하여 조우사방하느니라. 조우사방, 조우, 조 빛일조 갈루, 사방을 두루두루 빠지면 햇빛 안 드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우사방하는 두루두루 비치느니라. 그러면 이제 후천에 와서 여자의 역할이 그만큼 골고루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 어디까지나 여자의 그 모든 섬세함을 잘 이렇게 발휘할 수 있게 남자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후천시대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상화를 부연 설명하고 초구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활 명량이 작리하니, 명량 밝을명 두양. 그러면 외께도 밝음, 네께도 밝음, 하나, 둘, 두 양자죠. 그러니 명량이 돼. 밝을명 두양, 두 밝음이 작리하여, 작리. 작자는 지을 작자를 이룰 작자를 해야 됩니다. 짓는 게나 이루는 게나 뜻이 같습니다. 걸림을 이루어서. 그렇죠. 이거는 선천의 걸림이고 이거는 후천의 걸림이다. 그렇게 계속 돌아가는 것이죠. 걸림을 이루어서 군자, 대인이 이하여, 대인이나 군자는 같은 말입니다. 대인이 이하여. 그러면 외역에서 다른 데는 군자 이하여, 선왕이 이하여 했는데 이 중의학계에 와서 유독 대인이라는 말을 썼느냐. 대인. 군자로서는 이미 할 일 다 했고, 대인이라 하는 것은 남자만 대인이 아니고 여자도 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래서 대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객관적인 호칭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인이 이하야, 여자도 훌륭한 여자가 대인이죠. 남자는 대인이 아니고 군자는 역시 어디까지나 군자는, 여자는 군자가 될 수 없죠. 용어가. 그렇지만 대인은 여자도 대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암시하는 말에서 대인이 이하야, 여자의 아주 훌륭한 사람이 이 주역으로서 이렇게 말해도 된다. 대인이 이하야, 계명하야, 계명, 이을게 밝을명. 이 선천의 밝음을 후천에 있고 후천의 밝음을 선천에 있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는 것이죠. 이것이 원시반조이니까. 그래서 계명하야, 이을게 밝음은 밝음을 이어서 조사방을 하느니라. 조사방, 조사방, 조 빛일조 갈루 사방. 아니 뭐 사방 해도 되고 사해 해도 됩니다. 온 우주를 다 비치는 것이 해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사방하는 사방을 밝게 비추느니라, 이렇게 보면 되죠. 이러면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이 괴가, 중의화괴가 선천을 여는 그 의미가 이 중의화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천이 이제 다 가고 해가 넘어갈 무렵이다. 왜 보면 또 그럴듯한 말은 같아요. 그건 왜 그래 말하느냐. 이 안에 효사에 있는 말이 그거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삼 같은 데는 가면 뭐 그러냐면 일척지인이 불고부이가니 대질기수라 흉한이라 이런 말이 그 해가 선천에서 넘어가니, 그 위에 보면 그럴듯한 말 같으나 이 형상은 어디까지나 후천 시작을 예시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초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구는 이 차견하니
경지면 무구리라. 이 착연, 걸릴 일, 섞일 착, 걸릴 이자, 이 착, 그럴 연자. 그 착연이라는 것을 뭘 착연이라 하느냐? 섞일 착자. 그러면 이 착연하니, 그 착연이라 하는 그 자체를 뭘 착연이라 하느냐? 이 말이죠. 섞일 착자. 착연이라 하는. 착견은 섞일 착자에다 글을 연자선 착연이라 하는 것은 빛을 발휘하는 처음 이렇게 빛을 발휘하는 처음을 착연이라. 착연이 우연히 훤히 우리 이런 말 하죠. 착연이라는 처음 시작하는 그래서 착연이라는 말 뜻을 확실하게 알려고 하면 뒷글자를 보라 이 말이야. 초구는 이 착연한 이자가 무슨 인자냐 흔히들 밟을 이그랍니다. 이어간 이자입니다. 밟는기나 있는기나 같은 말이죠. 밟을 이자 흔히들 신이자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착연함을 이어가는 것이니 그럼 뭐가 착연한 선천에서 양이 하던 착연함을 후천에서 음이 이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처음 나오는 초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천에서 이 착연한 것을 후천에 와서 남편이 하던 것을 아내가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착연한 경지면 되는 경자를 공경경자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의 줏대만 세우지 말고 여자인 유기를 잘 보필하는 그런 겸허한 마음을 가지는 이 착연한 마음이라 착연한 마음으로서 이 유기를 보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다듬으면 길하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봉고 사상이라 할까 이런 어떤 고집스러운 사상을 늘 염두에 두고 여자가 마치 나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온 어떤 그 역사 속에 전해온 그런 봉고 사상을 이 남자가 버리지 못하고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 바로 이 착연이라. 발걸 이 섞일 착글을 연 착연함을 이어서 이을 이자 발을 이을 이자입니다. 이어서 경지면 경이라는 건 공경하는 것이 공경경자 공경한다 삼가한다 사랑한다 또 거기에다가 믿는다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 아내가 할 일을 남자가 그런 마음 준비를 잘하면 무구리라. 아무런 그 가정에 가화만사에 하나도 허점이 없느니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미 시대는 변천했으니까 말하자면 아내를 능멸한다 할 수도 있고 또 무시한다 할 수도 있고 어떤 억압을 한다 할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이런 시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인을 하나의 속인으로 어떤 말하자면은 자기의 어떤 소유물로 이런 식으로 본 적이 많았죠. 감히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말이죠. 지금 세상에는. 이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하는 말이 이 착연하니 경지면 종지 이 착연함을 이어가는 것이니 착연함을 이어가는 것이 경지면 공경하고 사랑하고 믿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이다. 이런 준비를 이 초구에서 남자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양님 여기서 뭐렇게 했냐는 말이죠. 상활 이 착지경은 이 피구예라. 이 착연함을 이어서 공경한다는 것은 피구다. 피구. 피할 피 허물고 그러면 잘못됨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얼마나 명료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착연한 것이 바로 착연한 것은 내 마음의 모든 공경하고 밝음을 말하는 것을 했습니다. 밝음은 그대로 이렇게 해서 안에 유기를 돕는다 말이죠. 하면은 착연에 하면은 경지면 그러한 마음을 정말로 신사답게 남자는 바꾸어 먹으면은 아무런 가정에 하자가 없다. 그러니 공자님도 하는 상활 이 착지계를 하는 착연함을 이어서 가는 것은 피구를 해서 피구를 하게 하겠다. 피할 피 허물고 허물을 피하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무슨 글자가 독특한 글자냐? 여기서 이 효구에 나온 글자 중에 착자, 또 발걸 이자 이 두 글자가 아주 독특합니다.
왜 여기다가 발벌 이자를 썼는데 이을 이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밟어 나가는 것이 선천에서 남편이 해가 밟으면서 후천에 여자가 밟아 따라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자를 하는 것, 이을 이자를 본다 이 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착자를 하는 것, 섞일 착자거든요.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흔히들 부부 일심동체라 이러죠. 그러니까 남자가 생각하는 게는 여자가 생각 같다 이면 같기 때문에 같이 이을 수 있는 것이 착이라 섞일 착자라. 연이라 하면 그러하다. 그러할 연지 그러하다. 뭐까 앞에서 선천에서 남자가 하던 일을 후천이 여자가 밟아나고 그 생각이 같이 하는 것이 그러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밟을 이자하고 섞일 착자가 나오는 그 이유는 이 괴가 동하면은 네 괴는 중상간이 됩니다. 중상간이 되면 밝은 그 착연, 흔한 것, 밝은 것이 나오지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이 발벌 이자는 이을 이자를 바라겠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을 이자가 연할연자와 뜻을 같이 봅니다. 연할연.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리기를 이름만 했습니다. 주역이 있었고 연산역이 있었고 규장역이 있었다. 연산역 사람이 나서 산으로 돌아가고 또 연산역에 가는 이 우주가 전부 산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연이라고 했다. 그럼 여기서 산은 연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착지경 하는데 이자를 밟을 이자를 이을 이자. 그래서 여기서 이 괴가 동했을 때 네 괴가 중상간이 되니까 밟을 이자와 섞일 착자가 나올 수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조금 쉬어서 하겠습니다. 예.